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금요일 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봄비가 오다 만 듯한 날씨입니다. 환절기에 공기가 탁하고 하니 감기와 천식건강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끝이 났죠.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오래전에 결정되었고요.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오늘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결정이 날 듯하고 국민의당도 4월 첫 주에 결정이 날 듯합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의 세금 약 509억 원 정도가 각 정당 후보들에게 대선 자금으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의당까지 모두 4개 정당이라고 한다면 약 2천억 이상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것이 다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낸 2천억이 넘는 세금, 물론 15% 이상 득표를 하셔야지만 전액 사용하실 수 있는 액수가 되지만 정말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대변인이 오늘 자유한국당이 당선된 대선 후보로 당선된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당의 입장 한번 말씀하실 겁니다. 들어보고요. 해외 언론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앞다퉈 전하고 있는데요. 외신 반응도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타임즈의 박시수 기자가 전화 연결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 우연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 목포항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 항해를 시작했고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함께 2부에서 추모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파란만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년 정치 일생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되짚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확정이 됐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란 악재도 있습니다. 잔칫날인데 분위기는 좀 착잡할 듯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대변인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대선 후보로 홍준표 지사가 확정된 데 축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또 당 분위기가 좀 착잡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착잡하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만 해도 네. 지옥에서 예. 겨우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아무튼 냉탕과 온탕을 네. 다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루 사이에 그냥 좋았던 일 그리고 또 좀 착잡한 일 모두 한꺼번에 일어났다 이 말씀이겠죠. 네. 예, 근데 박 전 대통령 당권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저희 당원 당규상에 네. 부패나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입니다. 예, 그 말씀은 기소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통령 당권이 어떤 형태든지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당원 당규에 따라서 네. 아직 기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소되면 네네. 법원의 판결 나올 때까지 그렇군요. 잠시 예. 당원권이 정지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참 한편으로는 참 또 좋은 날이기도 한데 늘 이런 날은 좀 다른 당에서 격려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정치 현실인가 봐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 좀 한 말씀 하신 것 같죠? 네. 글쎄요, 저도 직접은 제가 못 들었는데, 네. 그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예, 대통령 구속 책임을 지고 자유한국당과 네. 바른정당은 후보 내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글쎄,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치 도의적으로도 예. 조금 지나친 얘기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 쪽이 좀 현실 인식이나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분들이 지금 호남 경선을 치르면서 예. 굉장히 도박이 대박됐다라고 하면서 예. 굉장히 고무돼 있고 업돼 계신데 예. 저희가 볼 때는 예.
이 호남 유권자분들은 굉장히 전략 선택을 잘 하시는 분들이시라서, 예. 이게 문재인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네. 문재인 후보가 마음에 썩 들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는 안철수라는 카드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레버리지 정도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어차피 좌파 후보는 한 명으로밖에 안 될, 지지가 한 명으로 모아질 거라서 예. 언제든지 좌파 내지는 호남 유권자들이 불쏘시개밖에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솔직한 냉정한 자기 파악, 네. 그 현실인식 이런 네. 부분이 지금 부족해서 굉장히 지금 업된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네. 그 상태에서 오늘도 이렇게 도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영기 대변인께서 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당선됐다라고 가정을 해서 하신다면 네. 국민의당에는 어떤 축하 메시지를 드릴까요? 이제 뭐 정말로 축하하고 안철수 후보께서 예. 이런 불행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네. 개헌을 통한 제도적인 개혁 그리고 네.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정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개헌을 네. 함께 이루어 나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헌과 연정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손학규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박주선 후보가 역시 당선이 돼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렇죠. 오히려 두 분들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더더욱이나 그렇게 정말 축하하고 환영한다라고 할 거고요. 네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약간은 부정적이고 또 모호하게 개헌과 연정, 분권, 협치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보고 후보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안 후보가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대선을 문재인과 직접 한번 이렇게 경쟁하겠다 이런 취지가 강하게 나타난 걸까요? 뭐 본인이 진작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다만 네. 1대1 구도라는 게 본인이 원한다고 본인이 자꾸 강철수라고 스스로 얘기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 지형이 있는데 네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당신의 그 오늘 홍준표 후보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념적인 저희가 보수냐 진보냐라고 물으면 1000명 중에 불과 몇십 명만 보수라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실제 정치 지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도 알고 네. 뭐 국민들도 알고 다 아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1대1 구도가 예.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응답률이 보수라고 하는 응답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샤이 보수가 많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뭐 샤이 보수, 쉐임 보수 다 섞여 있겠죠. 네네. 자, 근데 이제 반문연대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사실상. 네. 뭐 반문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쓰기 좀 그렇다. 반문이 아니라 어떤 나름대로의 공통의 가치, 뭐 개헌도 말씀하셨고 연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의 어떤 모임 이렇게 표현하자는 말씀들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반문연대 차원의 그런 낮은 수준의 정치 인식이 아니고요. 네. 개헌 대 반개헌 네. 그리고 분권과 협치를 위한 연정을 하자는 세력과 예. 본인들만의 어떤 힘으로 또 촛불의 힘으로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세력 간의 예. 어떤 그 국민적 선택을 받는 싸움이 이번 대선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어떤 연대 네. 저희는 개헌 내지는 분권 협치의 연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제 홍준표 의원 도지사께서 이제 당선이 네. 후보로 됐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죠? 네네. 근데 오늘 수락연설을 보면 강력한 우파 정권 세우겠다. 또 박 전 네.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제 탄핵이 모두 끝났다. 탄핵이 원익이 됐던 바른정당 사람들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 문을 열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보수 대통합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셨네요. 그렇죠. 뭐 이제 일단 지지층에서 네. 두 당의 어떤 다시 연대 내지는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합당까지는 저도 당장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지만 네. 합치도록 네. 후보를 한 사람으로 합치도록 이렇게 그 원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네.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대선을 치러서 예. 정권이 좌파에 넘어간다면
우파 유권자들이 볼 때는 예. 그 책임이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에게 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보다도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정용기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급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바로 잡기 위해서 여쭙고 싶은 게 좌파 우파 하셨는데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좌우 이런 개념은 아니실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예. 이런 거죠.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도 예. 좌파 정부, 우파 정부 내지는 좌우 동거 정부, 코아비타시옹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 표현하지. 예. 우리처럼 진보 보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저기는 대한민국에만 있고요. 네. 이게 바로 좌파의 네이밍 전략에 잘못 걸려 있는 것이다. 모든 언론도 네. 좌가 꼭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극좌 잘못된 거고 예. 우도 극우는 잘못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네. 의미로 명확하게 쓰신 걸로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입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연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건을 달고 계세요. 어떤 조건입니까? 뭐 친박 청산 뭐 비슷한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조건을 달면은 네. 서로 여러 가지. 예. 저희도 그동안 바른정당이나 김무성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예. 굉장히 말을 아껴왔습니다. 같이 예. 결국은 합쳐져야 되지 않나 해서. 근데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저희 쪽에서는 또 왜 조건 달 게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조건 없이 연대 내지는 단일화 협상에 네. 이렇게 좀 참여토록 그 큰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예. 근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금 말씀을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을 뭐 요구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된다 내지는 그런 요구 조건을 걸지 마라고 하신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이 친박계 8분 뭐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쪽에서 그러니까 친박, 예. 강성 친박에 대한 인적 청산을 네. 요구한다라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누구보다 강성 친박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그동안 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사람입니다만은 네네. 오늘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대로 예. 개파 없는 여야 통틀어서 최초의 후보다. 예. 본인이 뭐 이제 독고다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은. 아이고야. 적절치 않은 이런 표현이네요. 상황,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이제 더 이상 당내에 친박은 없다. 예. 대통령이 구속되고 개파 없는 본인이 후보가 됨으로써 이제 없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이 친박계 의원들이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친박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한다면 예. 정치적으로 이 정치권에서 예. 어쨌든 뭐 왕따 아닌 왕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다만 인간적인 정리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관심을 표현하고 예. 이렇게 얼굴을 나타내고 하는 것까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예. 유승민 후보도 홍준표 후보도 강성 친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맺힌 게 많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아주 좀 미약한 사람입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네. 그런데 예. 유승민 후보께서도 좀 더 넓고 큰 마음으로 예. 다 같이 안을 수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전당대회를 마지막으로 사퇴했죠. 네.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이나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정말 어제까지도 뭐 날마다 하루 동안 빼놓고 집 앞에서 빨갱이 임명진 물러가라라고 하는 시위에 시달리면서 예.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 흔히 얘기하는데 친박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예. 뭐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 예. 청산은 예.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적폐 청산이든 예. 우리 당내의 친박 청산이든 네. 법과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저희 당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예,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적폐 청산을 네. 본인이 여소야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예. 촛불의 힘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 이건 법치주의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임명진 위원장은 당원 당규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 친박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예. 뭐 만족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요, 국민들 네. 보시기에. 네. 그리고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언론에서 이 부분은 잘 보도를 안 해주셔서 그렇지. 예. 정치, 정책, 정당 개혁이라고 하는 3정 개혁의 컨텐츠를 예. 많이
당에 제시해서 어떤 뭐 당원 당규도 바꾸고 예. 정책이나 법률안 준비에 방향을 다 제시해서 예. 법안 초안들을 만들어 놓고 예. 이렇게 물러나는 거라고 해서 예. 미완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미완의 성공이다. 그러면 아직까지 조금 남았다는 건데 간단하게 무엇이 남았는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삼정 개혁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고요. 예. 그 부분이 정말 뭐 진짜 저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봅니다. 또한 정치, 저희가 이런 정당 일을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삼정이라고. 정당 정치 정책의 개혁이고요. 예. 그리고 그런 개혁의 완성은 예. 바로 개헌이다. 그리고 예. 군권 협치할 수 있는 서로 연정이 가능한 제도적 틀 예. 개헌. 예. 이게 임명진 위원장이 정말 꿈이었는데 네. 대선 전 개헌이 꿈이었는데 이제 물 건너 갔죠. 그러나 대선 이후라도 네. 조속한 개헌을 이뤄내는 것 이게 숙제라고 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개헌, 그다음에 분권 연정, 통합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같이 힘을 합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희로서도 그렇고요. 예. 임 위원장께서도 예. 이제 저희 당을 떠났지만 네. 국가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어떤 밖에서 오히려 좀 프리하게 네. 역할을 해주시길 또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영규 대변인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